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나면서 원유 이 수급에 정말 비상이 걸리자 갑자기 이재명 정부에서 말이죠. 김민석 같은 애들이 우리는 뭐 걱정 없다. 600만 배럴인지 뭐 400만 배럴인지를 미리 비축을 해두고 있다. 라는 그런 설레발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엄청 잘 해가지고 어떤 원유를 미리 확보했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원유를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나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유 수급이 600만 배럴이나 이렇게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아주 기가 막힌 하나의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미리 말이죠. 우리나라에다가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를 비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빌려준 겁니다. 우리나라를. 이걸 사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창고를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받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는 또 이쪽 창고에 보관했다가 유사시에 또 이걸 바로 팔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윈윈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특히 우리로서는 말이죠. 정말 오늘과 같은 이런 어떤 중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원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당시 계약으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보관하고 있는 이 원유는 우리가 사고 싶으면 우리가 우선 구매권이 있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바로 이 600만 배럴을 그냥 우리가 바로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계약을 맺은 것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때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바라카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출하면서 동시에 이런 기가 막힌 계약을 맺어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싹 지워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참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정아 변호사도 말이죠. 페북에 글을 써가지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정아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면서 국제 유가 역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언급하는 비상 물량 400만 배럴이니 600만 배럴이니 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그것은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 간 국제 공동 비축 계약과 다양한 양국 협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산 원유 400만 배럴을 한국 여수 비축기지에 저장하고 비상 상황 시 한국의 전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여수 기지에다가 이걸 저장하고서 비상 상황 시 우리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게 정확히는 400만 배럴을 확보했거든요.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 원유를 미리 사들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지 비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 구매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상의 전략 비축 효과를 확보했고 오히려 시설 임대료까지 받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대단하죠? 기가 막힌 이 아이디어고 기가 막힌 외교죠. 이게 바로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정말 경제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안보 외교 아니겠습니까? 유해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장 인근의 안정적 공급 거점을 확보하고 한국은 예산 부담 없이 비축 능력을 강화하는 상호 호혜적 구조. 더 깊은 층에서 보면 당시 양 국가는 단순한 파트너 계약이 아니라 2022년 천궁 투 수출 확약과 2023년 바라카 원전 협력,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항공우주 부품 소재 공급망 협력 등을 포함한 첨단 제조 이니셔티브 추진 등으로 구축된 전략적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의 위기 극복 시나리오는 그 당시 구축된 국가 간 파트너십의 결과인 것이다. 야, 기가 막히죠? 이런 원유 비축뿐만 아니라 그 당시 2022년에 이미 천궁2 수출 확약, 천궁2를 아랍에미리트에 팔은 거지. 2023년 바라카 원전 협력,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항공우주, 공급망 협력
이런 것들을 맺고 완전히 첨단 제조 이니셔티브 추진, 그와 관련된 어떤 협력관계,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양국 간 그야말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원유 400만 배럴을 우리가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만약 윤석열 정부 당시 이러한 포괄적 협력과 애교 성과가 축적되지 않았다면 최근 미국 이란 갈등으로 촉발된 원유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은 완충 장치 없이 시장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의 사실 영역에서는 이를 미리 준비해둔 전 정부의 성과와 진짜 출발점 정도 되는 전 정부의 성과를 얘기하고 진짜 출발점 정도는 분명히 기록해 두고 언급하는 것이 전체 국가 정책과 알 권리가 있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말씀드린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이런 사실관계는 전 정부의 성과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와 같이 400만 배럴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됐는지 그건 언급해 두는 것이, 그리고 기록해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게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사인 아람코와 원유 530만 배럴 공동 비축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야,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또 그렇게 원유 530만 배럴 공동 비축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때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이렇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중동 국가, 특히 아랍에미리트하고 굉장히 그 외교를 잘했잖아요. 원전도 우리가 따내고 말이죠. 그다음에 천궁도 수출하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맺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아랍에미리트의 원유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갖다가 저장해두고 돈을 안 내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우선 구매권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 놔두고서 여기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하다면 그리고 또 갖다 채워놓고 이제 그렇게 하나의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멀리 내다보는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됐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신뢰관계가 구축되다 보니까 우리 무기 사가고 우리 원전 사가고 얼마나 이게 또 지금 또 AI 시대를 맞아서 말이죠. 협력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뭐 돈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자, 이것이 다 윤석열 대통령 때 이루어진 하나의 성과요 업적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윤자도 안 꺼내고 이재명 정부는 말이죠. 마치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보여지도록 또 뭐 그렇게 보여지도록 할 의사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음으로써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업적을 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국민의 알 권리를 갖다가 이거는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내지는 기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큰 그런 외교적 성과를 많이 냈는데요. 그 덕택에 지금도 이런 어떤 비상 상황 속에서도 원유를 400만 배럴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